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띄워드린 배너에 설명드렸던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 그거는 우리 그 영상에서 물리적인 해석만 배웠었지만, 물리적인 시각만 키웠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수식을 유도해 볼 거예요. 그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파울리 베타 원리. 근데 이거는 제가 이번 영상 내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초로.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털링 근사. 근데 이거는 수식을 유도하지 않을 거예요. 스털링 근사가 일종의 수식으로 근사시키는 방법인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증명은 하지 않을 거고요. 질문 주시면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리든지 할게요. 라그랑지 고스포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수식을 이용하겠지만 증명이나 개념을 설명드리지 않고 혹시 다른 분들이 또 요청을 더 주시면은 제 추후에 아예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울리 베타올린 정말 알아야 되는 거라서 우리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설명을. 이런 겁니다. 다수의 전자를 포함하는 계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전자가 같은 양자 상태를, 그러니까 같은 양자 상태라는 건 같은 에너지 상태를 말하는 걸 보시면 되는데 그걸 취하지 않는다는 그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양자 상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자라는 게. 자, 일단 다수의 전자를 포함하는 계라는 것부터 보면 예를 들면 산소 원자 같은 것도 다수의 전자를 포함하죠. 뭐 8개니까. 네, 좀 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원자번호 8번이면 주기율표상에서 원자번호 8번이거든요. 산소라는 거는. 근데 산소가 이 중성 원자일 땐 전자 8개를 가지죠. 왜냐면 원자 번호가 곧 양성자 수니까. 근데 두 개 이상의 전자가 그런 전자를 많이 포함하는 계에 대해서는 같은 양자 상태를 취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두 개 이상이라는 거 두 개도 포함하니까 이건 똑같은 에너지 상태를 취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산소를 예로 들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 8개니까 이 오비탈의 개념으로 설명드리면 되겠다. 사실 오비탈 설명드리려고 이 개념 수식 유도를 찍는 거라고 해도 뭐 약간은 과언일 수 있지만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비탈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S와 이 PX, P와 PZ 각각 앞에 이 1이나 2라는 값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주 양자수인데, 근데 이게 그걸 통해서 에너지 준위가 결정되고,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이 결정되는 건데, 이 X나 PX, P와 PZ는 그 뭐냐? 이걸 바로 궤도함수, 그러니까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이걸 통해서 이 에너지는 1과 2랑 이런 값으로만 결정되는 거지만, 그런 에너지 상태, 양자 상태는 이런 각각의 오비탈로부터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각각의 칸을 대강 그냥 양자 상태로 본다면 이 전자를 여기 넣어버리는 식으로 해보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자가 어떤 양자 상태, 그러니까 에너지 상태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갖는다라는 게 그 상태로 전자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자를 이런 상태로 볼 수 있고 전자를 공처럼 생각한다면 넣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넣을 때는 공으로 넣지 않고 이 화살표로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핀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추후에 양자역학에 대해서 또 설명을 반도체 공학 때문에 이제 드리게 되면 그때는 스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성체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설명드릴 때 일단 스핀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업과 다운만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질문을 주실 거예요, 아마도. 왜냐면 파울리 베타 원리를 위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전자를 화살표로 표현했다고 했고 그러면은 이 1s라는 하나의 상태에 왜 전자 두 개를 넣느냐? 같은 상태인데 전자 두 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실 수 있지만 이 스핀도 하나의 양자수기 때문에 스핀이 다르면 그러니까 업이나 다운이라는 스핀이 달라버리면 그것마저 양자 상태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담으로 이 전자가 세 개가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자가 업이나 다운만 스핀을 가지는데 이 1s라는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 3개 들어가 버리면은 두 개는 무조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파울리, 베타울리 위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서는 안 되니까 3개 들어갈 수 없고 이 전자 2개씩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콘트의 규칙 때문에 이 홀 전자를 배열하는 게 더 안정하거든요. 물리계는 안정함을 원하니까 이런 식으로 넣는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런 짜잘한 개념보다도 파울리, 베타울리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쉽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 스핀까지 고려하면 이 똑같은 상태, 그러니까 스핀까지 고려했을 때 상태를 똑같이 일치하게끔 되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전자는 다 다른 양자 상태를 가져야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파울리 메타울리를 통해서 이걸 한번 구해볼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뭐냐? 이 방법의 수라고 돼 있죠. 맨 끝에 보시면. 이런 배열하는 방법의 수, 전자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면 페르미 디렉 분포함수를 유도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이 문장이 길죠. 그리고 제가 처음 볼 때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영상은 제가 만들었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목조목 따져서 한번 보죠.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이나 2의 값이 에너지 준위, 그래서 에너지 레벨을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i번째 에너지 준위라는 건 첫 번째 에너지 준위는 뭐 1s 이런 거고 i가 2인 두 번째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i가 인덱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그마나 이런 거 돌릴 겁니다. 수식을 풀 때. 어쨌든 N 2, 그러니까 두 번째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는 뭐 ES, 뭐 EPX, EPY, EPZ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그런 i번째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상태가. 왜냐면은 두 번째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이렇게 스핀까지 고려하면은 상태가 엄청 많았던 거잖아요. 그런 걸 하나의 이제 일일을 이 상태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상태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는 두 개의 전자만 들어갈 수 있던 것처럼 아니요 두 개의 전자가 아니죠. 하나의 전자가 들어가 있지만 그 어쨌든 상태를 하나의 각각의 칸들로 생각한다면 그 칸마다 n이의 전자가 배열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배열되는 방법의 수를 구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해서 어디다 쓰냐라는 거는 나중에 계속 이제 설명드리다 보면 아시게 되겠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유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일단은 한번 구해보자. 구해보면은 방법이 수니까 확률이랑도 좀 연관이 될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상자 같은 걸 5개를 놔두고 공을 3개를 놔둬 볼게요. 설명드린 것처럼 그 스핀까지 세세하게 고려한 양자 상태가 이 5개가 있고 전자는 3개라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 전자가 첫 번째 전자는 5개의 경우가 수가 있겠죠. 상태를 가지려면 전자의 상태를 가지려면 전자가 그 상태의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갑니다. 그럼 두 번째 전자. 사실 전자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양자역학적으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건 사실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조합으로 유도하겠지만 네, 지금 일단 순열로 설명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가 되고 두 번째 전자는 그러면 어떤 경우의 수로 곱해줘야 될까요? 그죠? 4죠. 왜냐하면은 파울리 메타울리 위배하면 안 되니까 저 하나의 양자 상태에 전자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저 칸에는 저 상자에는 두 번째 전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원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3이 되겠죠. 두 개가 이미 차버렸으니까 세 가지 칸에밖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총 5 곱하기 4 곱하기 3은 60까지죠. 그런 경우의 수가 있다. 그러면 이 GI에게 허용된 상태가 그런 각각의 상자 역할을 하고 NI에게 전자라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우의 수 각각 곱한다는 게 GI 곱하기 GI 마이너스 1 곱하기 가장 계속 곱하다가 GI 마이너스 괄호 열고 NI 마이너스 1 괄호 닫고 이걸 곱한 거랑 같다라는 겁니다. 빼준 거랑 같다는 거죠. 그게 WIO라고 한다면 왜 IO라는 걸로 적었느냐? 이게 사실은 전자의 입장에서는 이 방법의 수가 옳지가 않아요. 아까 한번 언급드렸지만 전자는 양자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체 분자 마냥 구별할 수가 없어요. 기체 분자는 구별할 수가 있죠. 뭐 엄밀히 말해서는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따르는 건 구별이 가능한 건데 이 같은 경우는 구별이 안 돼요. 전자 같은 보존 같은 거는 그런 페르미온이나 보존의 입자들은 서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양자역학적으로.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한다 한들 이렇게 이거의 첫 번째 칸에 첫 번째 전자, 두 번째 칸에 두 번째 전자, 마지막 칸에 마지막 전자가 들어간다는 거랑 첫 번째 칸에 마지막 전자가 들어가고 두 번째 칸에 두 번째 전자 들어가고 마지막 칸에 첫 번째 전자가 들어가는 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자리를 바꿔도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인데 우리는 지금 더블 카운팅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거는 60가지라는 그 경우의 수 안에 이미 이 전자들끼리 세 가지 전자들끼리 자리 바꾸면은 그 결국 팩토리얼의 경우의 수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처럼.
순열 조합은 우리 이미 하셨겠지만 특히 픽토리얼은 또 고등수학에서 많이 하셨던 부분이죠. 3팩토리얼분의 60까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우리 이걸 나눠줘야 되죠. 왜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3팩토리얼 나눠준다는 거는 입자 수가 3개니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에 따르면 ni 팩토리얼로 어, 이 값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는 이유는 WIO 그냥 GI 곱하기 GI-1 식이 이건 끝까지 곱했을 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팩토리얼은 1부터 GI까지 순차적으로 다 곱한 거고 그럼 1까지 곱해야 되지만 지금 곱해진 거는 GI-N-1까지 곱한 거니까 분모를 이렇게 해주면 똑같은 식이 되는 거 이해되시죠? 혹시 헷갈리시면 질문 주셔도 되겠지만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그럼 WI라는 그 양자역학적이고 파울리 베타울리를 고려한 최종적인 식은 이 I 번째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조합 때문에. 자, 그랬을 때 결국에는 I번째 에너지 준위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 다 곱해줘야지 또 총합적인 결론적인 방법의 수가 나오고 경우의 수가 나오고 가지수가 나오는 거라서 이 파이라는 기호를 이용할 거예요. 이거는 순열이 아니라 이제 수열이죠. 수열의 곱셈을 행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시그마는 수열의 합을 일반항에 대해서 계산해 주는 거지만 이 파이는 일반항에 대해서 수열의 곱을 해주는 거예요. 네, i 1부터 파이 5까지 하면은 그냥 그거는 뭐 팩토리얼 되는 것처럼 팩토리얼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예, 근데 이거는 수열의 일반항이 꼭 정수가 아니어도 되는 그런 개념이죠. 이때 스털링 분사를 이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곱하는지 아시겠죠? 이 경우의 수기 때문에 각각을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곱해주는 건데, 이때 스털링 분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스털링 분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ln n 팩토리얼이 n ln-n 이때는 정수 뭐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고 근사가 되는 식이 있어요. 따로 증명하지 않겠지만 질문 주시면 증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다른 영상을 더 추가로 올림으로써 네 그러면은 W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까지 왔는데 그럼 LNW라고 한번 고쳐보죠. 그러면 W에 LN이라는 로그 함수 씌워주는 거잖아요. 그럼 씌워주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돌아가서 왜 이렇게 분리되느냐 왜 이렇게 분리되는지는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 파이라는 게 곱한다는 거였는데 로그 함수의 곱은 덧셈이나 또 나눗셈은 뺄셈으로 분리 가능하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이 파이라는 것도 결국 이 전체를 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함수에 대해서 이게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분자와 분모는 각각 뺄셈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ln 안에 팩토리얼이 다 붙어 있죠. 이 각각을 스탈린 근사 해버리는 겁니다. 해버리면 예를 들면 ln gi 팩토리얼은 gi ln gi 마이너스 gi 이런 식으로 각각을 팩토리얼에 대한 로그 함수를 ln 함수를 익스포넨셜에 대한 이 함수를 각각을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스털링 근사를 시킬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이런 식이 마지막 줄처럼 나온다는 겁니다. 그 식 그대로 써드릴게요. 이렇게 됐죠. 스털링 근사 쓴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라그랑주 곱수법을 마지막으로 이용을 해볼 거예요. 구속조건, 최대화시킬 함수 그건데 제가 라그랑주 고스톱을 제가 설명드릴 때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아마 설명을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최대화시킬 함수는 일단 lnw가 되는 거고 또 구속조건도 중요한데 구속조건에 에너지 교환이 없는 입자 이동이 없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에너지 교환이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입자 이동이 없어야 돼요. 입자 전체 수도 일정하다는 거죠. 그런 구속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구속조건이 있으려면은 이 구속 조건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에너지 교환이 없고 입자 이동이 없는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한 상태로 보자는 거죠. 예, 그거는 제가 고정 댓글에 써드리겠지만 특히 최대한시킬 함수가 왜 LNW에 되는지도 제가 이틀 동안 많은 서적을 봤어요. 이게 하디 교재라든지 뭐 키텔 책도 봤고 통계적인 물리 교재는 거의 많은 거 봤는데 그 어디에도 이 왜 이렇게 구속 조건과 최대화시킬 함수를 이용해서 라그랑주 곱수법을 이런 식으로 적용시켜야 되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나마 물리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을 그나마 써드려 봤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생각도 남겨보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에너지 교환이 없고 입자 이동이 없다는 건 가장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케이스로 보아버리는 거죠. 일종의 이것도 근사해요. 그러니까 안정된 상태로 보자는 거고 최대화시키는 함수가 LNW 하는 것도 사실은 네, 사실 고정 댓글 써드릴 필요도 없겠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교환이 없고 입자 이동이 없다는 자체가 그냥 안정된 상태로 근사시키겠다는 얘기고 쉽게 풀기 위해서 최대화시키는 함수 LNW에 되는 이유는 W는 방법의 수인데 제가 아까 띄워드렸던 매너에서 이 페르미-디렉 분포 함수를 유도하는 과정인데 지금이 근데 페르미-디렉 분포 함수는 확률이었죠. 확률은 방법의 수를 모두 고려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 W가 최대가 돼야지 결국 전체적인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대화시키는 함수가 LNW인 거고 구속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라그랑지 곱셈법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최대화시키는 함수가 LNW니까 저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 GI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변수가 아니죠. 인덱스에 대해서 상수지만 인덱스에 대해서 작용하는 거지 지금 변수는 ni예요. 전자가 몇 개 있을지는 모르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ni라는 전자가 ni 개가 변수가 돼서 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해 주는 게 라그랑지 곱셈법으로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네. 헷갈리시면 질문 주시면 돼요. 지금 라그랑지 곱셈법을 몰라서 안 찍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영상을 찍게 되면 더 오래 걸리니까 설명을 좀 미루고 있는 거라서 알고는 있으니까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이어가 보면 이제 알파나 베타라는 게 이게 앞에 곱해져 있는데 이게 바로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 곱수이고요. 람다 같은 경우고 어쨌든 이 n 토탈 마이너스 시그마 ni 이 토탈 마이너스 ni ei 시그마 이거는 각각의 구속 조건을 대입한 거죠. 왜냐? 전체 입자수를 i게 다 더해주는 입자수를 빼주면 결국 전체적인 전자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고 전체적인 에너지 토탈 에너지에 대해서 각각의 이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전자수가 각각 곱해줘 버리면 전체적인 에너지가 나올 거고 그걸 곱해준 걸 빼줘 버리면 결국은 토탈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에너지 교환이 없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근데 계산해 보시면 이 LNW가 저기 위에 있는 네모 쳐져 있는 이 반짝이는 식이잖아요. 이걸 NI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저 아래에 ln NI 분의 GI-1 가로 닫은 이 꼴이 돼요.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되시겠지만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 알파 곱해진 R 라운드 NI 이 라운드라 읽는 거예요. 편미분 기호는 라운드 NI 분의 라운드 N 토탈 마이너스 이거는 NI만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NI를 마이너스 NI를 NI에 대해서 미분해주는 꼴이 돼서 이게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베타 옆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ni ei에 대한 시그마인데 라운드 ni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ei만 튀어나오고 앞에 베타랑 곱해지게 되겠죠.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 화살표로 연결했죠. 그러니까 라그랑주 곱수를 이용한 이 식을 등호로 ln으로 연결한 게 아니라 ln ni 분의 g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ei 이 식을 바로 윗식이랑 등호로 연결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이거는 원래는 시그마로 연결되는 식인데 우리가 이 시그마의 일반 항만 보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그 일일의 항이 0이 돼야지만 전체적인 시그마도 0이 돼서 이 라그랑주 곱수법의 이쿠에이션, 그 방정식이 만족이 되는 거니까. 그걸 이용하면은 우리 이 식을 얻은 거예요. 여러 가지 수학적인, 확률적인, 경우의 수적인, 그리고 파울리, 베타 원리, 스털링 근사, 멀티플라이를 이용해서 이 식까지 얻은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물리적인 개념이 들어가는데, 자, 사실 페르미-디락 분포함수라는 확률은 이 GI를 NI를 GI로 나눠준 거예요. GI분의 NI죠.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해서 GENE라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으면 이거는 G가 어떤 의미였냐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허용된 에너지 상태예요. 그러니까 밀도로 따지자면 허용된 에너지 상태 밀도죠. 그러니까 에너지 경우, 에너지 상태. 그거를 이제 허용된 에너지 상태 밀도로 G를 해석해 보자.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허용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배열을 해준 거였는데 그게 바로 G라는 거죠. 맞죠? N이라는 건 라지 N은 전자에 의해서 채워진 상태의 밀도 이게 무슨 말이냐? N은 다름이 아닌 전자수죠. 근데 그 전자수들이 결국에는 전자에 의해서 채워진 상태의 밀도로 분석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양지 상태마다 전자가 하나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씩 취해줄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엔 허용된 에너지 상태 밀도 분의 전자에 의해서 채워진 상태의 밀도, 이거는 확률이죠. 결국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는 제가 맨 처음에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 그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대로면, 음, 그게 확률이라고 설명드렸는데 바로 이런 정의랑 잘 걸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G분의 N이 F면 N분의 G, 저 ln 안에 들어있는 건 F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하는 우변을 넘겨준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양변에 익스포넨셜을 다시 취해주시면 로그 함수 벗겨지겠죠. 오히려 우변에는 익스포넨셜에 대한 지수항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 이하가 들어갈 거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알파나 베타는 라그랑스 곱수, 그러니까 상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기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넘겨가지고 플러스 1로 만들어주고 양변을 역수치해주면 그래도 등식이 성립하니까 f, ei, 그러니까 ei, 각각의 에너지 준위에 대한 이 f라는 함수가 이렇게 표현되는 확률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죠? 예, 정말로 유사한 식이 됐죠. 원래 그 페르미 디렉 분포함수 우리가 봤던 식이랑 유사한 식이 되는데, 그럼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알파 베타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거는 이제 타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는데, 알파나 베타는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익스포넨셜 안에 항은 무조건 무차원이어야 돼요. 너무 확실한 얘기예요. 왜냐면 무차원이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금 띄워드린 배너에서 설명드렸던 맥클로린 급수 또는 테일러 급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 익스포넨셜 함수는 또는 사인 함수도 그렇고 코사인 함수도 그렇고 약간 좀 무한급수로 전개를 할 수 있죠. 폴리노미얼 다항식으로. 그러면 x에 대한 항도 있을 거고 x 제곱에 대한 항도 있고 x 세제곱에 대한 항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x가 그런 각각의 x, 그러니까 exponent x라든지 그런 지수에 들어가는 x라든지 그런 x 값들이 차원을 가져버리면 덧셈을 할 수가 없고 함수를 정의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미터 단위가 있으면 x가 길이면 미터랑 미터 제곱이랑 미터 세제곱 목도하죠. 길이랑 면적이랑 넓이를 또 부피를 합산할 수가 없는 거고 미터 4승을 어떻게 구하며 그런 얘기예요. 전개했을 때 결국 익스포넨셜 같은 이런 해석적인 함수는 무차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결코 단위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타는 KT분의 1이 적절하죠. 왜냐, 이 I는 에너지 준위로서 에너지의 단위를 가질 텐데, 그러니까 일렉트론 볼트나 줄의 단위를 가질 텐데, 그거를 KT라는 걸로 나눠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베타라고 KT를 많이 정의하곤 하는데, 상수로. 이 K라는 건, 상수는 아니죠. 사실 온도 의존한 텀인데, 어쨌든 그렇게 베타를 정의하곤 하는데, 열역학에서는 이 K는, 아까 설명드렸던 맨 첫 번째 띄워드렸던 배너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K는 볼츠만 상수로서 이 온도랑 곱해주면 2일의 그러니까 에너지 단위를 도출해내죠. 그래서 에너지분의 에너지 상쇄돼가지고 무차원이 되겠고 알파도 마찬가지예요. KT분의 EF 이렇게 돼버려야지 EF도 에너지 단위, KT도 에너지 단위 약분돼서 무차원 되고 그리고 무차원에 무차원을 더하니까 익스포넨셜 안에 한이 무조건 무차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타당한 얘기죠. 무차원이에 대해서 이렇게 에너지 차원을 없애주고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 나중에 계속 실험을 반복해두더라도 이 식을 만족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죠. 실험적으로 맞아버리는 게 물리니까. 그리고 좀 덧붙이자면은 그럼 베타가 마이너스 KT분의 1이고 알파가 KT분의 2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지 않나요? 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뭐 온도가 낮을 때라든지 높을 때 역이 된다든지 이런 분석이 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한 유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좀 길게 찍어서 좀 지치실 수도 있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파울리 베타 원리 그리고 스털링 근사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식을 유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을 잘 쓸 수가 있게 된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도 있겠네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고 또 질문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어려웠던 만큼 질문 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좀 시간 날 때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어쨌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항상 감사합니다.